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네 글자,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과천시에서 20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기관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인데요. 강영구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과천 시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웃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7월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안부 인사 정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형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을 대표하는 정말 자원봉사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올해 또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의식 함량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 전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의 자원봉사 전반을 좀 총괄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또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으로도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의 자원봉사센터협회장으로서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32개 자원봉사센터가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복지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협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협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자원봉사도 총괄하고 계시지만 네. 경기도의 또 자원봉사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총괄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우리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좀 몇 분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과천시는 한 7만 정도 되다가요, 이제 재건축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이사를 가 있고요. 그래서 한 5만 8천 정도 있는데, 네. 현재 자원봉사 1365 시스템 등록의 자원봉사자 수는 지금 3만 7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자원봉사를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실 인원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 자원봉사를 보니까 한 7만 5천 명 정도 해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의 지역에 생활화가 거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8천 명의 인구인데 3만 7천 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는 가족봉사단이라는 그런 또 조직도 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동해시를 방문해서 연합 자원봉사 활동을 또 벌이고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해시를 방문하게 되신 좀 계기,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천시하고 동해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놓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과천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과천시 공무원들이 이제 십시 일반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모금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트럭으로 2대를 물량을 거둬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동해시의 시장님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돌아왔고요. 2차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해서 네. 버스 한 대로
동해시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 해수욕장 가서 이제 쓰레기나 이런 걸 많이 주웠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데려가서 네. 청소년들이 정말로 그 산불에 대한 그 현장 체험이라든지 또 직접 현장에서 그 쓰레기 줍는 모습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좋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와서 가족봉사들이 오는 걸음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산불 피해 때문에 뭐 네. 관광객들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동해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또 좀 방문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족들이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오시고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그런 네. 또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하면은 재능 나눔 봉사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년 이제 재능 나눔 박람회를 또 개최를 하시고 그러면서 재능 나눔 이제 그 기부자들 또 모집도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이런 자리를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좀 재능 나눔 봉사가 좀 어떤 것이다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과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식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국에서도 과천시만큼 성인들이 지식이 높은 지역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지식층에서 가장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 재능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센터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들은 지역도 작고 해서 이걸 좀 엑기스 있게 좀 지속성을 갖고 재능 나눔 박람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 봉사단이죠. 네. 재능 나눔 박람회를 지금 현재 한 3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또 그 시민들이 그 박람회에 참석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단체 등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보다도 개인의 재능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과천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자원봉사 릴레이를 해서 한 100인을 구성하고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한 6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중에 벌써 이제 1회, 2회차 계속 자원봉사를 시민들과 같이 엮어내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재능을 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그 재능 나눔 봉사단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원봉사 박람회 때 오셔서 등록하는 분이 많고요. 네. 또 안 그러면은 1365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원봉사를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재능 나눔 봉사단은 전문 지식인을 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에 방문하시면은 직원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재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그 재능 나눔에 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일단 우리 센터를 좀 찾아가시면 또 필요한 곳에 이제 연결을 네. 해주시는 그런 또 네. 이제 역할까지 다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네,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네.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참여하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자원봉사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신뢰인데요. 수혜자의 원칙에 따라서도 수혜자와의 신뢰와 약속관계, 그 다음에 또 개인 간의 신뢰와 약속관계. 그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고 하지만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처음 시작할 때는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첫 출발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네. 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려는 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갖고 하는 거는 좀 네. 지양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지속적인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동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우리 지금 뭐 아까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과천 시민들 중에서도 이제 나 정말 봉사활동 좀 해보고 싶다. 네.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자원봉사를 이제 하실 때는
저희 자원봉사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좀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65에 보면은 자원봉사 영역을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일반은 그렇게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래도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서로 의논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 이제 우리 1365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네. 내가 이제 어떤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지정까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활동이 있을 때 참여를 그냥 하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좀 네. 센터에 가서 네, 상담을 받으시는 네. 게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막 항상 그 보람되거나 네. 또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물론 이제 2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한 2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으니까 그건 한 80이 넘으셨죠. 네. 근데 그런 분이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도사모해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 그 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매일 하시는데요. 자원봉사 시간이 한 1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뭐 인센티브로 이제 뭐 시상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는데 한상구 부인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다. 나는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그 돌려받은 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로서 자원봉사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센터장 입장에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천에는 그런 부류의 자원봉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원봉사는 과천의 지식군층에서는 나름대로 전문 자원봉사가 자리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2,000시간이라면 정말 대단한 대단한 시간이니까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이번 질문은 우리 센터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2015년에 이제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수장으로 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다양한 봉사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의 길을 좀 택하신 이유 혹은 뭐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법학을 전공했는데 제2의 이제 인생을 한번 찾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노려봤는데 제가 이제 안양에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자리가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늦지막히 이 자원봉사 쪽에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여기 성결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한 8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저 이름이 이제 강현구인데요. 이름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 센터장님 이름대로 이제 네.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좀 이름 풀이를 좀 해주시죠. 예. 저 어질 현자 구할 구자라서요. 어진 사람을 좀 구한다는 심정으로 자원봉사에 임하면은 좋은 사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봉사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좀 망설이고 계신 그런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좀 망설여지고 또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자원봉사가 참 서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래서 늦지막히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은 자원봉센터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늦지막히 자원봉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뭐 어설프다 그럴까요? 좀 뭐 낯설다 그럴까 뭐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안내해서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고 네, 그냥 우리 그렇죠. 센터에 연락 주시면 네, 네, 이제 네, 봉사활동에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봉사를 해오셨으니까요. 네. 봉사는 좀 무엇이다? 우리 센터장님께 한마디로 아, 좀 정의를 네. 해주신다면요. 자원봉사는 사람과 사람이 있는 연결고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개인과 개인이 소통할 때 자원봉사는 아주 잘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자원봉사 연결고리가 되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 따뜻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네.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또 이제 우리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또 이제 좀 특별한 또 어떤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되고 보니까요, 참 역사가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뭐 2008년도에 대통령상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최초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부모 교사 연수회라든지 가족 봉사들은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자원봉사 인센티브로 박람회 때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과천이 앞장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20주년을 정말로 자원봉사자와 같이 격려하고 나누고 싶어서 20주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시장님 인사 말씀도 있겠지만은 황금 골든벨 해서 자원봉사를 한번 이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시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동안 한 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20주년인데 7월 3일입니다. 한번 다녀가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 시민분들뿐 아니라 정말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또 네. 가서 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또 그날 또 취재도 나가서 네, 또 알리는 고맙습니다. 그런 역할도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실 또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7월은 정말 덥습니다. 덥지만은 자원봉사자가 있는 한 우리 지역은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브로드와 함께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온도를 1도 더 높이는 봉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